다음 사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제 발생한 사고 현장 사진을 준비했는데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배달원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20대 배달원이 굉장히 크게 다쳤다고요? 예, 어제 새벽에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네. 30대 남성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제 마주오던 배달원을 치었다는 겁니다. 그 배달원 20대 청년인데 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좀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나선 것인데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네. 결국 당하게 된 것이고 지금 그 운전자의 경우에는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1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높은 수치거든요. 0.08이 면허 취소인데 네. 그게 만취거든요. 근데 그 만취 기준의 2배가 넘게 나온 것이니까 정말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뺑소니를 쳤다가 네. 결국 타이어가 고장나서 멈춰섰다가 체포를 당했는데 지금 운전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 사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윤창호법,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은 법, 이거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 없을 텐데 이렇게 윤창호법이 강화되고 난 뒤에도 음주운전 이 교통사고 추세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7년과 18년 19,000건 이상이 발생을 했는데 19년도 이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고 어떤 그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15,000여 건으로 이제 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었다가 올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다시피 했습니다. 아직 그 통계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11월, 12월까지 지금 사고가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추정한 그 사고 건수가 18,5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코로나 사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줄어들어서 또 이렇게들 음주운전을 많이 하시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사실 음주 문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좀 아니한 게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됩니까? 평론가님, 처벌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술자리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모임을 거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치가 늘어났다는 것이 네. 너무 황당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음주운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윤창호법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잠깐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올해는 다시 그 조심했던 마음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원래 음주 형태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사회 문화가 여전히 음주운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윤창호법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겁을 집어먹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의외로 법은 강하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적용되는 거 보면 그 처벌 강도가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강해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네. 또 문제가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상습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어도 다시 취득하는 그 절차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한 두 번 정도 했으면은 아예 그냥 영구 박탈을 하거나 네. 이래야 되는데 너무 쉽게 다시 면허를 따가지고 또 다시 운전을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 상습범들이 정말 무서운 것인데 그래서 면허 따는 그 면허 재취득 관련해서 좀 제도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술자리라는 게 혼자 술 먹는 것보다 여럿이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운전대 잡고 싶지 않아도 주변에서 괜찮아 이러면 괜히 혼자서 나 잡기 싫어 이러면 혼자 괜히 조금 소심한 사람 되는 것 같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잡는 경우도 많잖아요. 동승자가 또 막 부추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운전자 처벌로만은 부족하고 동승자도 같이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를 강화하면서 또 연예인들이 계속 음주운전 몇 번씩 하고도 버젓이 TV에 나오니까 그것도 경각심을 낮추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도 음주운전 2번 이상 하면 예를 들어서 영구히 출연 금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처벌이라든가 불이익을 네. 엄격하게 주는 쪽으로 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이라도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여러 차례 하다가 그러다 이제 법적인 부분에 그렇게 저촉이 돼서 단속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음주와 관련된 재범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마약 재범과 비교했을 때 음주 재범이 더 많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그
음주 단속 재범 추이하고 마약류 사범 재범 추이 그래프를 보면 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지금 수치가 그 10% 포인트 정도가 음주가 네. 더 높거든요. 재범 추이가. 그러니까 음주 단속 재범 추이는 40%대고 마약류 사범 재범 추이는 30%대니까 우리가 마약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독돼서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독이기 때문에 계속 재범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음주 단속 재범 추이가 10%포인트가 더 높다라고 하면 마약 이상으로 사람이 여기 한번 이제 뭐 맞들리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저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네. 더군다나 마약류 단속 재범 추이가 이렇게 우측에서 하향해서 내려가는 추이인데 음주 단속 재범 추이는 오히려 우상향으로 네. 올라가는 추이인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이게 솜방망이 쳐버리고 우리나라가 음주 운전에 대해서 네. 경각심이 없으면 오히려 재범률이 올라가겠는가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여서 이렇게 뉴스에서 다루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러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본인 처벌 강화라든가 또 면허 재취득 문제라든가 동승자 처벌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가야 점점 경각심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고 더 처벌을 강화하고 더 단속하고 아울러 우리 스스로의 의식도 좀 다잡는 그런 좀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